온라인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클로버 더빙을 활용하였고 인디스쿨 세아쌤의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국민주권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1단원의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이라는 세 번째 소주제에서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관의 역할을 탐구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생활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학습하도록 합시다. 1단원 세 번째 소주제의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를 읽어봅시다. 그리고 더보기 1의 영상을 확인합니다. 교과서와 영상을 잘 살펴보았나요? 소영이가 찾은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몸이 아픈 아주머니와 더보기 1에 코로나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왕복 6시간이 걸리는 힘겨운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과서 51쪽에 빈 공간에 작성해 봅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권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나라의 주인인 국민 모두가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려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조선시대에는 왕이 주권을 가졌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갖게 됩니다. 법 중에 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에 국민주권이 명시된 이유는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4.19 혁명, 신군부 독재, 공권력에 의한 무력 진압에 항거한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 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수호한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민주항쟁 이후의 민주화 과정과 오늘날 국민들의 다양한 방식의 정치 참여 역시도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서로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나누는 이유는 과거의 독재 정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치 권력의 집중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침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의 생각을 교과서 52쪽 아래 빈 공간에 작성하여 봅시다. 여러분이 작성한 의견과 비교하면서 살펴봅시다. 국민에게 주권이 없다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특정한 국가기관이나 소수의 사람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왕보다 괴롭히는 왕이 훨씬 더 많았고 현대의 독재 정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권력자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이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나쁜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막으려고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긴급 조치를 9번에 걸쳐 내렸습니다. 긴급 조치란 유신 헌법 체제에서 천재지변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위협당하는 비상사태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는 특별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로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긴급 조치는 당시 유신 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고 800여 명에 달하는 지식인, 청년 학생 구속자를 낳았습니다. 특히 긴급조치 9호는 12.6 사태 직후 폐기될 때까지 무려 4년 이상이나 지속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2010년에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헌법소원의 결과 유신 헌법 당시에 발표된 긴급조치 제1호는 국민주권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2013년에 헌법 위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영상을 멈추고 더보기 2의 추가 학습 영상을 살펴봅시다. 수업 종료 이후에 인터넷 누리집을 활용하여 긴급조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결국 민주화의 과정이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선생님,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주권을 지키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멈추고 더보기 3의 추가 학습 영상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국민주권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국민주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